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XRP 가격이 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떠한 흐름도 딱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 시장을 바라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왜 자꾸 내려가고만 있는 건지.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반등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은 가격만 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이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XRP가 답답한 흐름에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또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XRP의 가격 흐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XRP의 최근 중요한 심리선, 이 3,000원대가 한번 깨졌어요.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한 회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거시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 비트가 내려가서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복합적인 배경이 존재합니다. 자,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지난 며칠간에 특히나 어제 나왔던 암호화폐의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강한 하방 압력 속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일 기준 최대 7%까지 떨어지면서 5억 9,200만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어요. 자, 이 청산은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즉 XRP의 하락은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의 매도 압력 속에 동반 하락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흐름을 보면은 리플은 2달러대 붕괴 이후에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2달러 같은 경우에 리플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진짜 견고했던 저항과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매도 압력이 겹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XRP가 하락한 배경이고요.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었다 입니다. 자, 다음은 내부 흐름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RP의 하락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아주 오래된 규모의 지갑이 7년 된 지갑에서 XRP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억 달러 수준의 매도가 있었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자, 이런 대규모 매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가격 추세 자체를 흔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연쇄적인 기술적 저항선 붕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규모 물량이 실제로 나왔고요. 그 여파로 단기 수급이 더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수급 구조 자체가 변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 유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하죠. 최근 XRP 현물 ETF들은 30일 연속으로 순자산 유입이라는 기록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 유입된 자금은 한화로 약 1조 원 이상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 설명이 있습니다. 자, ETF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한 번에 가격이 폭등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 ETF 시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2024년 1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1월이면 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변동성이 엄청 발생하고 하락도 엄청 크게 나왔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때 발생했던 사건이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의 개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의 개념. 단순히 호재의 개념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에는 뭐 그냥 투기 자산, 그리고 투기의 장, 도박,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어떤가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자산의 성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매매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ETF는 이렇게 자산의 성격을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자산의 성격이 변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물량을 뺏겨요. 변동성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조적인 상승을 만듭니다. 즉, ETF라는 거는 단순 호재 이상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개념을 바꿀 수 있다. 자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부분이 가격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XRP가 지금 이 시기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ETF가 들어왔는데 왜 지금 당장 안 올라주냐 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산의 성격이 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시간이다. 자, 근데 하락이 나오니까 별의별 분석들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데 가장 큰 구조는 이거예요. 자산 성격의 변화. 그리고 XRP는 지금 요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ETF가 상장되었던 시기. 그래서 상장된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결국에 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물량을 뺏겨야 이 정도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빠질 때는 별의별 분석이 다 나와요. 근데 진짜 분석은 이거라는 거죠. 자금의 성격의 변화. 그리고 결국에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대에서 XRP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 XRP 같은 자산의 개념도 많이 바뀔 거예요. 이미 변화하고 있죠. 개인들의 투기세에서 자산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건 XRP의 지금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기관과 기업들이 XRP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추후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걸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과 기업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XRP의 순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그리고 개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XRP는 ETF가 승인되었고 그리고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비트코인처럼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리플은 리플이에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가치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생각을 한다면 진짜 단타로 안 올라준다고 짜증나긴 하지만 팔아버리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팔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제가 리플을 700원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중간에 사고 팔고 하기도 했지만 700원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얻은 결론이 이거죠. 리플은 리플이었다. 온갖 억가를 다 당하고 그리고 진짜 리또속이란 말도 나오고 뭐 리또속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이 돈을 번 자산이 바로 리플이란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엔 더 쉽지 않았습니다. 700원일 때 당시 SEC 소송이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아래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추후에는 오르게 되었다. 근데 필연적으로 오르기 직전에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이 지금 특별한 구간이 아니라요. 사실 그냥 맨날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가격보다는 XRP의 가치는 여전히 멀쩡하고요.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자산의 성격이 변화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XRP의 가격대는 3,600원대에서 놀고 있었죠. 3,600원 그리고 위로는 4,900원대. 이 구간에서 정확히 횡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요만큼 빠지게 했던 악재가 셧다운이라는 악재였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셧다운 지금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짧긴 했지만 했다. 그러면 악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왜 안 올라가냐 하시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심리입니다. 심리. 이 심리는 늦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은 악재는 해결됐고 심리는 뒤늦게 들어온다. 결국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에 회복이 나오면 다시 한번 XRP는 이 3,600원대에서 4,900원대 위에서 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ETF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ETF가 승인이 되고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4,900원의 정고점대를 뚫어주면서 구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한동안은 나오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이거는 비트코인이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어떠한 차트, 뭐 뉴스도 봤고 오늘 뭐 기술적인 흐름도 봤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XRP 투자의 핵심은 심리입니다. 심리.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저는 트레이더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XRP는 가치 자산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타로 다른 코인들도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XRP 같은 자산은 천천히 올라가니까 냅두고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알아낸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좀 손실이 크셨거나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